안녕하세요, 라이드TV 임성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바이크는 2020년형 혼다 아프리카 트윈 CRF 1100L이라는 모델인데요. 일단 이 모델은 굉장히 유명한 모델인 거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일단 이 새로운 2020년형 모델의 특이한 점은 배기량은 올리고 무게는 더 내리고 그리고 편의사양을 더 높였다는 그런 세 가지 포인트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신형 아프리카 트윈의 가장 큰 특징은 버전별로 이 성향 차이가 명확하게 바뀌었다는 건데요. 일단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탠다드 버전이고요. 또 하나는 어드벤처 스포츠라는 버전인데요. 일단 스탠다드 버전은 오프로드 성향이 더 강하게 바뀌었고요. 가볍고 스포티한 어드벤처 주행에 적합하도록 바뀌었다는 점이고요. 어드벤처 스포츠 같은 경우는 어드벤처 투어링, 그러니까 편안하고 안락하게 장거리를 이렇게 모험 라이딩을 즐기면서 먼 거리를 가도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장거리용 어드벤처 바이크로 더욱더 성격을 확고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일단 바뀐 스펙부터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일단 엔진은 여전히 병렬 2기통 엔진입니다. 순행식이고요. 근데 배기량이 조금 늘었습니다. 기존에 998cc였는데 이게 1084cc로 약간 늘었고요. 기존 대비해서 스트로크가 5mm 증가한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이 엔진에서만 약 2kg 정도를 경량화해서 무게를 전반적으로 내리는 데 더 도움을 줬다고 하는데요. 새롭게 유추할 수 있는 이 엔진에 대한 성향은 크고 엔진이 더 커졌기 때문에 배기량도 커졌고요. 부드럽게 다룰 수 있지만 오버히터급 다운 그런 약간 두툼한 토크를 발휘하는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저회전에서 다루기 쉬운 그런 엔진으로 변했다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출력은 기존의 94마력에서 102마력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토크는 10.7kg으로 이전 모델 대비 6% 정도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더 작고 가벼운 클러치를 장착해서 조작을 더 편리하게 한 점, 그리고 6축 보시 IMU, 즉 관성 측정 장치인데요. 이 장치를 추가한 점, 그리고 배기 사운드를 개선하고 CBR 1000R, 슈퍼스포츠 바이크인 CBR 1000R 같은 그런 배기 밸브 시스템을 추가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전자 주행 장비로는 HSTC, 그러니까 이를테면 트랙션 컨트롤 같은 장비고요. 그리고 슬립 컨트롤, 윌리 컨트롤, 엔진 브레이크 컨트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까지 여러 가지 전자 장비가 추가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또 주행 모드가 늘어나서 6가지로 주행 모드를 변경하면서 탈 수가 있는데 투어링 모드, 그다음에 도심 모드, 그래블 모드, 오프로드 모드, 그리고 유저가 이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유저 모드 1, 2 이렇게 두 가지까지 해서 총 6가지 모드로 선택을 해서 라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제 혼다 특유의 DCT라는 버전이 있죠.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 버전이 있는데 IMU가 이 DCT와 연동이 돼서 코너링이나 내리막길을 달릴 때 적절하게 기어를 알아서 바꿔주면서 주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기능은 원래 있었던 기능인데 신형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조금 더 어떤 로직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더 보완됐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무게 감량에 굉장히 힘을 쓴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셰시에서 무게 감량한 것이 프론트 크로스 파이프에서 약 1.8kg을 줄였고, 그 다음에 서브 프레임은 볼트온 방식으로 바뀌고 알루미늄 재질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윈드스크린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버전에 한해서 높이를 많이 낮추고 크기를 줄여서 약간 더 경량화에 일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엔진이랑 셰시를 다 포함해서 총 감량한 무게가 약 5kg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라이더가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이 계기반 부분도 훨씬 더 현대적으로 바뀌었는데요. 풀컬러 6.5인치 TFT 계기반을 채용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터치 스크린 기능도 포함이 되고요. 핸들에서 조작하는 스위치로도 이렇게 아날로그식으로 여전히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기능도 들어가서 내비게이션이나 음악 감상하는 데도 무리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기본 채용된 ABS 시스템도 온로드용, 오프로드용으로 이렇게 모드를 변경해 가면서 자신이 달리고 있는 주행 환경에 맞게 ABS 모드를 달리해서 조절할 수 있다는 점도 특이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 대비 시트 폭이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20mm 정도가 폭이 이렇게 좁아져서 약간 신장이 작은 라이더들이 조금 더 이제 노면에 발을 착지할 때 편하게 그렇게 설계를 한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스탠다드 사양하고 어드벤처 스포츠 사양의 대표적인 차이점이 뭔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거는 외관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큰 연료 탱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스탠다드 버전의 경우는 18.8L고 어드벤처 스포츠 버전은 24.8L의 용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도 두 사양의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스탠다드 버전은 오프로드 지향성으로 바뀌면서 더 훨씬 높이가 낮아졌고요. 어드벤처 스포츠 버전 같은 경우는 방풍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더 크고 높은 버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시트고 같은 경우는 사실 아프리카 트윈 자체가 시트고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험로를 주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춘 바이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스트리트 모델보다 조금 높은데, 시트고는 두 가지 버전이 동일하게 870mm하고 850mm로 조정할 수 있는 가변식 시트를 채용을 하고 있어서 두 버전 사이에 어떤 시트고의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버전 사이에 차이가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서스펜션인데요. 일단 스트로크는 앞에 230mm 그리고 뒤에 220mm 그리고 지상골은 250mm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두 버전 모두 동일하고요. 대신 휠은 완전히 다릅니다. 스탠다드 버전 같은 경우는 오프로드 성향에 더 어울리는 와이어 스포크 튜브 타입 휠을 가지고 있고요. 어드벤처 스포츠 같은 경우는 장거리 여행을 떠날 때 약간 트러블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튜브리스 와이어 스포크 휠을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어드벤처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버전으로 ES 버전이라는 것이 추가로 또 발매가 됐는데, ES 버전이라는 것은 이제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추가로 장착한 최고급형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쇼와의 ERA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장착을 해서 라이더가 다양한 환경에서도 최적의 접지력을 이용해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고요. 이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4가지 모드로 작동을 합니다. 소프트, 미드, 하드, 오프로드 이 4가지 모드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4가지 모드로 설정을 하고 달렸을 때 ECU가 상황에 맞게 댐핑을 조정을 해서 자동적으로 최적의 주행감을 가질 수 있도록 조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커스텀 모드라는 게 있어서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 4가지 모드 외에도 사용자가 자기의 취향에 맞게 아니면 자기가 달리고자 하는 길의 성향에 맞게 24클릭으로 세부적으로 조절을 해서 서스펜션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두 가지 버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엔진은 두 사양 모두 동일하고요. 미션은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하고 매뉴얼 트랜스미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고요. 윈드스크린 같은 경우는 어드벤처 스포츠는 조절식 타입인 롱 타입으로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스탠다드 사양 같은 경우는 쇼 타입으로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연료테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버전 사이의 용량 차이가 크게 있고요. 스키드 플레이트의 사이즈도 다른데, 스키드 플레이트 같은 경우도 어드벤처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일반 사양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를 장착을 하고 있고요. 리어 캐리어는 어드벤처 스포츠 같은 경우는 장착이 되어 있고 스탠다드 버전은 장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튜브리스 스포크 휠은 어드벤처 스포츠 사양에만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코너링 라이트는 어드벤처 스포츠 버전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 사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립 히터도 어드벤처 스포츠 사양만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 12V 소켓도 어드벤처 스포츠 버전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도 약간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색상의 차이가 있는데, 어드벤처 스포츠 같은 경우는 트리컬러, 혼다가 대표하는 3색 컬러죠. 트리컬러 같은 경우는 어드벤처 스포츠 버전만 사용할 수 있고요. 혼다의 전통적인 혼다 레드 컬러 같은 경우는 어드벤처 스포츠 버전은 우리나라에 출시가 안 되고 스탠다드 버전만 레드 컬러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 컬러 같은 경우는 양쪽 다 공통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맷 블랙하고 유광 컬러하고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잘 보고 선택할 수 있는 컬러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체 무게는 당연하겠지만 DCT 미션이 들어가 있으면 조금 더 무겁고요. 일반 버전보다 조금 더 무겁고, 그 다음에 연료 탱크가 훨씬 큰 어드벤처 스포츠 버전 같은 경우도 노멀보다는 훨씬 무겁습니다. 그래서 DCT 미션이 추가됐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어드벤처 스포츠 버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무게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런칭할 버전은 총 4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MT, 그 다음에 DCT, 그리고 어드벤처 스포츠 DCT, 그 다음에 어드벤처 스포츠 ES DCT 이렇게 4가지 버전이 출시가 될 건데요. 새로 나온 신형 아프리카 트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단 어드벤처 바이크가 굉장히 시장에 넘쳐나는데, 혼다에서 만든 아프리카 트윈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보통의 이 정도 대형 오버리터 아니면 리터급 이상의 어드벤처 바이크들은 대부분 앞이 휠이 19인치 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오프로드도 갈 수 있지만, 오프로드는 여행 중에 지나가는 정도, 이 정도로 해결을 하고, 주 사용 용도는 일단 온로드에서 장거리를 가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피로감을 안 느끼고 주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더 포커스를 맞췄다고 할 수가 있는데, 아프리카 트윈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오프로드에 비중을 둬서 정말 듀얼 스포츠의 어떤 이상적인 배분, 온로드 50%, 오프로드 50%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간 그런 대형 어드벤처 바이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쟁력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트윈은 앞에 21인치, 뒤에 18인치 휠을 장착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오프로드 바이크랑 같은 그런 디멘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점이 다른 고급 럭셔리 어드벤처 바이크들과 약간 차이가 나는 그런 차이점이자 또 경쟁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도 분명히 특별한 점이지만 아프리카 트윈의 또 다른 큰 특징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을 적용할 수가 있다는 점이죠.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 그러니까 이 DCT 버전을 사용한 어드벤처 바이크는
현재로서 아프리카 트윈밖에 없죠. 그래서 이 DCT를 적용을 하게 되면 일단 가장 큰 장점이 편안하다는 거죠. 조작할 때 이제 미션 조작을 하는 클러치를 사용해서 기어를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주행 스피드에 맞게 변경해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고 알아서 이제 변속을 해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수동 모드로 하면은 간단하게 이제 뭐 클러치 페달이나 클러치 조작 없이 그냥 버튼만으로도 기어를 오르락내리락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편리함이나 편안함에 대해서는 DCT를 따라갈 게 없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특별한 점은 이 DCT가 오프로드를 주행할 때 사용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큰 어떤 스트레스 저감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이 점은 이제 아프리카 트윈의 DCT 버전이 처음 세상에 출시됐을 때도 굉장히 이제 화두가 됐던 점이기도 한데요. 이 DCT가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오프로드 주행 시에 줄 수 있는 이점들 그런 것들은 이미 다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역시 2020년형 신형에서도 이 DCT 버전의 어드벤처 바이크라는 점은 변함없이 큰 장점 중에 하나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신형 같은 경우는 이 스탠다드 버전에 대한 비중을 온로드보다는 오프로드 그리고 더 이제 무게를 최대한 가볍게 해서 더 스포츠 주행을 즐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온로드 스포츠라기보다는 오프로드 스포츠 쪽이겠죠. 그쪽으로 더 성향을 굳힌 느낌이 많이 들고요. 어드벤처 스포츠 버전 같은 경우는 그냥 기존의 어드벤처 바이크를 타는 그런 라이더들이 했던 것처럼 온로드 비중을 조금 더 높여도 더 안락하고 편리하게 이 장거리를 피로감 없이 달릴 수 있도록 한 그런 부분을 더 부각했다면 스탠다드 버전 같은 경우는 약간 일반 온로드에서 약간 더 오프로드로 치중하게끔 약간 성격을 더 확실히 해준, 확고히 해준 뭐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를 잠깐 언급을 하자면 BMW 이제 R1250GS 같은 경우는 이 어드벤처 바이크 장르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기종이기도 한데 바로 밑에 F850GS라는 버전이 있죠. 그 바이크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오프로드와 온로드의 그 주행 비율을 50대 50 정도로 맞춰서 대형 바이크 치고는 굉장히 오프로드 성향이 강한 그런 기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아프리카 트윈의 스탠다드 버전이 약간 F850GS와 비슷한 성향을 띠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지금 엔진 배기량이 더 늘어난 만큼 850cc보다는 아무래도 파워나 토크 면에서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겠고요. 하지만 두 브랜드의 성향이 완벽히 다르기 때문에 어느 바이크가 더 낫다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건 이제 라이더분들의 타는 성향이나 취향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이번 신형 아프리카 트윈을 보고 느낀 점 중에 하나가 어드벤처 스포츠 버전이 굉장히 고사양으로 발전을 하면서 이 편의 사양들이 많이 확충이 됐잖아요. 그걸 보면서 다른 브랜드들의 프리미엄 사양을 강조했던 어드벤처 바이크들의 최고급 사양에 비견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편의 사양을 모두 다 넣은 버전이 바로 신형 2020 아프리카 트윈 어드벤처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최신 사양들이 다 접목이 되면서 편의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아프리카 트윈의 이미지, 그러니까 매니아들이 좋아하고 전문가들이 더 좋아하고 그리고 전자장비에 의존하기보다는 이 바이크의 기본적인 움직임이나 이런 내구성 이런 것들에 굉장히 집중했던 이미지와 성향들이 특징이었다면 이번 신형 버전에서의 어드벤처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나와 있는 최신 전자 제어 기술을 다 넣어보자 약간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반 라이더들이 느끼기에는 이제 정말 최신 사양의 바이크처럼 느끼고 최고급 사양의 어드벤처 바이크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편의 사양을 중요시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선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가장 최고급 사양으로 지금 나온 전자제어 서스펜션 버전은 더 이상 여기다가 추가할 편의 장비가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상품성이 높아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같은 셰시와 같은 엔진을 쓴 같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 버전 두 가지를 명확하게 성격을 나눠서 이렇게 취향 따라 라이더의 취향 따라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점도 굉장히 독특하고 재미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2020년형 아프리카 트윈이 국내 어드벤처 바이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혼다, BMW, 그리고 뭐 트라이엄프, 야마하, 뭐 스즈키 다양한 브랜드들이 내놓는 이런 대표적인 어드벤처 바이크 장르에서 이 혼다 아프리카 트윈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특징이나 이런 색깔들을 분명히 잘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각기 다른 성향을 가진 라이더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선택권이 다양해진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신형 아프리카 트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는 라이드TV 임성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